네, 최근 땅콩항공, 땅콩 리턴이란 말로 유명한 한 항공사 부사장의 이 부적절했던 월권 행위에 관한 뉴스로 여론이 뜨거웠었는데요. 이 사건의 계기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 여론에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그 항공사에서 밝힌 사과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항공사에서는요, 여론이 더 나빠지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과문에는요, 그 사건 당사자인 부사장의 직접적인 사과의 말이나 반성의 말보다는 항공사 측의 입장이나 사건 당사자였던 승무원이나 그 사무장의 잘못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오를 덮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과문을 읽은 국민들은요,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해서 여론은 더 그 항공사와 그 항공사 부사장에게 냉담하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의 잘못을 최대한 감추고 덮으며 상대의 잘못이나 약점을 들추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갈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인정하지 않고 상대만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좋은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갈등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죠.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이 비난과 비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조직 생활 하시면서 나의 상사나 부하 직원, 동료를 많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계십니까? 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죠. 아르바이트 천국과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일반 사원 1130명을 대상으로 상사를 험담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무려 95%의 직장인들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놀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한 적이 없다는 나머지 5%를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을 정도로 우린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상사의 험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사가 가장 힘드나요? 어떤 상사가 가장 싫은가? 이 상사 유형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잔소리하는 상사, 막말하는 상사, 비꼬는 말을 많이 하는 상사 등으로 순위가 뽑혔습니다. 이 상사 유형도 보면 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나 비판을 많이 하는 상사가 이 아래 직원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상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늘 사실은 조금씩 비난하거나 비판하면서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비난과 비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비판이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면요.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요, 뜻을 이해하기 더 도움이 되실 건데요. 비판의 비슷한 말로는 비평이라든지 판단,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난은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요, 힐난한다든지 손가락질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는 비판을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말을 꼬집어내서
나쁘게 말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직 생활에서는 특히 많은 경우 우리는 꼭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게 그 해결법이라고 여길 때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나의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나 학창시절에 보면요, 친구랑 딱 트러블이 있거나 싸우고 나면 일단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의 험담을 하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노력해 본 적들 많이 있으실 건데요. 이거는 직장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등 해결에서 가장 좋은 해결법은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누르고 밟고 올라서는 게 해결이 아니라 갈등 해결의 최고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상대를 누르고 밟고 이기는 게 아니라 갈등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걸 얻고요. 더 좋은 해결은 상대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갈등 해결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긍정적인 쪽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비난이나 비판으로 계속 갈등 프로세스가 진행되다 보면요, 계속 갈등은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작은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보고 난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난이나 비판, 이런 부정적인 말들만 하다 보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상대와 나의 관계가 나빠지고요. 서로 신뢰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우리 조직 내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난이나 비판은요, 갈등을 점점 증폭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이유는요, 이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럼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일정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특정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감정적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요, 이성적인 반응인데요. 어떤 자극이 딱 왔을 때 감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요, 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추측합니다. 그 의도나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고요. 그 추측 때문에 오해가 커지고 감정이 나쁜 쪽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은요, 이 행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를 알고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들었던 예죠. 다른 사람이 나의 발을 딱 밟았을 때 제가요, 이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일부러 밟았을 것이다. 이 아이는 나를 싫어하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밟았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에 대한 이유를 혼자서 추측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서 이 사람을 비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발을 밟았을 때 이 행동에 대해서 왜 내 발을 밟았을까? 밟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행동의 이유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발을 좀 너무 뻗고 있어서 밟기 쉽게 내가 만들었던 건 아닌가? 아니, 이 사람이 너무 급하게 뛰어가다 보니까 내 발을 보지 못했나? 등등 행동의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등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이나 비판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난이나 비판을 할 때는요, 갈등 해결의 초점을요, 그 사람 자체에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자체에다가 갈등 해결에 초점을 놓으면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해결의 초점을 그 사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이 문제,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어떤 방법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김 부장과 박 과장은 오늘도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김 부장은 여러 번 박 과장에게 회의 진행을 할 때 회의 진행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종이로 된 서류로 출력을 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미리 배부를 한 후에, 그래서 회의 내용이 충분히 숙지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몇 번이나 지시를 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 또 박 과장이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회의 자료를 미리 배부하지 못하고 발표하기 직전에 회의 자료를 배부하면서 또다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김 부장은 박 과장에게 이 갈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넌 내가 우습냐? 아니면 머리가 멍청하냐? 바보냐? 너네 애가 왜 그러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비난이나 비판을 했을 때는요. 지금 이 김 부장은요. 이 갈등 해결의 초점을 모두 이 박 과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간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고요. 박 과장은 내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보다는요. 그러니까 회의를 그렇게 갑자기 열래? 미리 시간을 줬어야지. 만들 시간을 주고 배포할 시간을 주고 공지를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많은 걸 나 혼자 다 어떻게 하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 부장님은 이 상황에서 갈등 해결의 초점을 무엇에 뒀어야 될까요? 이 문제가 되는 박 과장의 행동이나 방법, 즉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지적이나 비판을 해주셨으면 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비난은요, 갈등을 부정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비난을 하면요, 사람들은요, 이 비난을 하는 이유가 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내 실수를 덮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비난하고 있는 이 대상보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위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조직 문화가요. 어떤 잘못이 일어났을 때 이 객관적인 사실로 그 잘못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모두 자기 행동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객관적인 사실로 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틀 수가 없고요. 또는 실수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기도 힘들고요. 다 남을 탓하는 행동이 조직 문화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서로 협력하는 행동이 사라지고요. 편가르기나 힘겨루기가 많아지면서 서로 신뢰를 상실하고, 잠재적으로는요, 지금은 이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 것 같지만 잠재적으로는 오히려 모두가 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 상황이나 조직 생활에서 비난이나 비판은 다른 사람과 나에게 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늘 잘했다고 합니까? 정말로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말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한 팀의 팀장으로서 우리 팀원들을 격려하는 것도 내 역할이지만 팀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다지하지 않게 하는 것도 나의 역할입니다. 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평가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칭찬보다 더 힘든 게 비판이고 평가인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나만의 전략이 있으신가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만약 전략이냐 방법이 없다면 내가 조금 미숙한 방법으로, 서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이것들을 비판이나 평가로 듣지 않고 비난으로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현명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상호성을 이해하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죠. 존 카트먼은요,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평생 연구를 했는데요. 이 카트먼이 연구한 부부관계에 의하면요, 부부가 나누는 이 대화의 패턴만 보고도 이 부부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끝날지 부정적으로 끝날지를 미리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대화를 보면요, 말을 먼저 시작하는 상대가 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비난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그 말에 대한 반격과 그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이 대화를 끝낼 확률이 95%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반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애정이 담긴 따뜻한 긍정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부부는요, 그 듣는 사람도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고 따뜻한 애정의 말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대화가 긍정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부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률은요, 4%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일단 대화가 내가 먼저 긍정적으로 이 대화를 시작하면 받는 사람도 나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대화를 원만하게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충고하거나 해야 될 때는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이게 갈등 상황이라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서로 대립각에 있다면요, 일단 내 잘못을 먼저 스스로 인정하고 내 잘못을 먼저 드러내놓는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하신다면 상대방도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놓으면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오픈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이어나가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 아시죠? 갈등 상황에서도 이 속담은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만듦으로써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을 할 때 관련된 사항만 비판하셔야 되는데 과거 이야기를 떠낸다든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킨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스킬이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 그 존재 자체에 관한 부분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인격은 오직 신만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지금 업무 방식에 대한 문제이면 그 문제가 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요. 업무 태도에 대한 문제이면 그 문제가 되는 행동, 그 태도에만 집중하셔서 비판을 해주시는 게 이 갈등을 가장 긍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판법은요,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를 비판하는 것이 마음이 아플 때는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느낄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지금 이 비판을 하는 것은 상대와 내가 긍정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단지 화가 나서입니까? 내가 지금 이 비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항상 이 비판의 목적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요. 비판의 취지가 항상 함께 문제를 해결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것일 때만 이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판법은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아이메시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판에서, 특히 비판을 하면서 이 상대 행동의 이유나 원인을 추측하거나
추정할 때가 많고요. 아니면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장이라든지 확대 해석을 통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만 벌써 2번이나 지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직원의 행동을 지금 비판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늦냐? 제정신이냐? 야,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만 보면 진짜 나가 짜증이 난다. 너는 어떻게 매일 늦냐? 지금 사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약간 왜곡된 과장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과장으로 다른 사람을 충고하거나 비판하면요. 이 충고나 비판을 듣는 사람은 아, 내가 매일 늦었구나 라고 반성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기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매일 늦었어? 딱 2번 늦었는데. 어제는 내가 제일 일찍 왔잖아.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비판해야 될 때는요. 이 I 메시지, 즉 사실, 감정, 목적으로 그 메시지를 분명히 나누어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뭐죠? 이 직원이 지금 일주일 동안 2번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곡이나 과장이 없이 그 사실만 그대로, 팩트 그대로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김某某씨, 지금 이번 주만 2번이나 지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완화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죠. 아, 직장 생활에서 근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켜주시니까 아, 그런 모습에 제가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 솔직히 좀 화도 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시고요. 마지막,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행동,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한 목적, 또는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요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8시 20분까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8시 30분까지 사무실에서 딱 앉아서 일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면 여기 변명이 없겠죠. 자기 합리화가 없겠죠. 바로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현명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방법, 마지막 5번째 방법은요. 먼저 감정을 조절하라입니다. 모든 비판에서 이 비판을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충고를 할 거예요.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여유가 있는 상태인가요? 이 말을 하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에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하시면요. 꼭 후회가 남으시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닌가? 아, 그 말까진 하지 말걸. 아,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늘 남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에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조절할 감정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꼭 지켜야 할 매너 중에 하나로 비판은 어떤 경우이건 아주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성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에만 3번이나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부하 직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iMessage를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사실, 감정, 목적으로 나누어서 부하 직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연습하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비난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따뜻한 인정의 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는
어떤 면에서 무심코 던지는 이런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큰 위안이나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아주 따뜻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미국의 농구 선수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이클 조던이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네, 이 마이클 조던은 미국 농구 역사 120년 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뽑히고 있죠. 네, 이 마이클 조던은요, 유년 시절부터 농구 신동이라고 불려졌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농구팀에서 뛰다가 대학 3학년 때 이 NBA 시카고 불스에 스카웃이 돼서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비행기 표를 구해서 시카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그때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공항에서 시카고 불스 경기장으로 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요, 만나는 택시마다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택시비를 받지 않고 나를 농구장까지 데려다 주면 훗날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거의 모든 택시기사들은 어이,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어.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공짜로 너를 태워주냐 하고 그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한 번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막 도착한 택시에 다가가서 조던은 또 똑같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요, 아주 흔쾌히 마이클 조던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경기장까지 데려다 주고요. 내려주면서 마이클 조던이 연락처를 주시라. 제가 지금은 못 갚지만 돈이 모이는 대로 꼭 모아서 이 택시비를 갚겠다라고 했더니 택시기사는 아니다. 우리 시카고를 위해서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내가 당신의 첫 번째 팬이 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마이클 조던은요, 시카고 불스에서 우리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늘 인터뷰에서 그 택시 기사를 애타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 후에 그 택시 기사랑 재회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그 택시 기사랑 아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동료, 후배, 상사에게 이 따뜻한 격려나 위로, 인정의 말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조금은 차가운 비난이나 비판의 말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차피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비난, 비판의 말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말들을 따뜻한 인정, 격려의 말로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